네. 이번 주제는요. 왜 요즘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판사들이 판결 내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고 검사들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뭐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왜 없는 사람들이 좀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권력자는 그래서 제가 잡은 주제가 왜 권력자는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다 쓰는 주제예요. 인제 실제로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좀 다른 주제가 제목으로 나갈 수는 있을 텐데 왜 권력자들은 없는 사람의 편이 될 수 없는가? 없는 사람의 편이 될 수 없는가? 이 주제로 인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제 판결 중에서 왜 예전에 제가 들었던 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버스 운전기사인데 뭐죠? 커피를 사 먹으려고 저희 버스 통에 있는 동전을 해 가지고 뭐 몇백 원? 1,000원이 채 안 됐던 걸로 아는데 그거를 했더니 회사는 이 사람을 횡령인가 뭐로 고소하고 또 그거를 검사가 재판에 넘기고 유죄 판결까지 났다라고 하는 것. 거기다 초코파이 최근에는 뭐 초코파이를 어디 가서 먹었는데 그것도 저희 법원까지 끌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데다가 없는 사람들 여기서 없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옆에서 보면은 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뭐 심지어는 요즘 나온 판결문의 내용에서도 인제 그렇더라고요. 이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데 뭐 결론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보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사람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뭐 뭐죠? 무죄를 주려고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죄를 털어주고 근데 권력이 없는 사람들 또는 가지지 못한 층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죄를 집어넣어서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그거를 제가 없는 사람 중에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로 보니까는 무슨 법적으로 검사나 이런 데서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이 사람의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것들이 뭐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제가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교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왜 고위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편을 자꾸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판사, 검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또 지식인이 굉장히 많죠. 지식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코스를 밟았을까요? 대부분이 뭐 고등학교까지는 뭐
뭐 평준화된 걸로 치고요. 이제 저희 때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춘천고등학교였는데 저희가 뺑뺑이 첫 세대, 그러니까 추첨 첫 세대다 보니까 저희는 대우를 못 받았어요. 선배들이 맨날 뺑뺑뺑뺑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뺑뺑이 그 당시에 저희 위에까지는 아마 저희 바로 위에까지는 아마 제 시험 성적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세대인가?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볼게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코스를 가느냐? 시험 성적 높아서 좋은 학교 가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학만 놓고 얘기할게요. 인류대학을 가요. 그 다음에 인류대학을 나와서 또 힘들다고 하는 고시 또는 뭐 의사 뭐 시험 이런 걸 통과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죠? 바로 권력으로 가요. 권력자의 위치에 가요. 계급이 높으니까 권력자의 위치로 가죠. 자,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는 거는 지식이에요. 지식과 기술이에요. 그럼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익히려면 여기엔 필수 요소가 있어요.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뭐를 뜻할까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걸 배우고 익히는 건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키워준 스승이 생겨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권력계 측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요 정치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비유를 좀 해보면은 이게 야당 뭐 여당 이게 상관없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가면 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만약에 이제 고시 또는 시험을 뭐 면허 시험 이런 거를 통과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뜻하는 게 뭐죠? 이거는 그 기관 또는 단체, 사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착실하게 배우고 익혔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단체라는 게 만약에 의사 단체면 의사 단체, 또 기관이라고 한다면 고시 같은 경우는 뭐 행정고시면은 정부의 부처 또는 뭐 판검사라면 판사 검사, 판검사라고 하는 그 검찰, 판사, 법원 이런 데로 이제 나뉘지만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리고 자기들의 위치를 잡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잘 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뽑아줬고 또 내가 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을 해준 거는 바로 내 위에 있는 그 기관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 또 내 위에 있는 그 고참 또는 뭐라 하죠 상사 직장 상사 그리고 기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시험을 통해서 뽑았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그 기관이죠. 기관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할 때는 스승에게 복종하고 충성해야 돼요. 여기에 가면 예를 들면 검사라면 검찰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 충성해야 돼요. 왜냐? 그게 내가 그 취업을 통과해서 왔을 때 나의 존재를 만들어준 게 그 기관이잖아요. 그죠? 행정고시라면 그 정부 부처에 있는 그 정부라고 하는 저희 행정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들어가죠?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 그리고 나와 비슷하게 기관이나 이런 것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로 보이느냐? 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인간으로 보여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보일까요? 흔히 얘기하는 개, 돼지, 소, 닭.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든 뭐 그 검사가 검사를 하든 경찰에서는 경찰 그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뭐 와가지고 조사받는 사람이 둘이 딱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제 아까 얘기한 그 제 동전 몇 개 해가지고 커피 마셨다가 고소되면은 처음에 생각할 때 제가 들은 걸로는 그랬어요. 아, 저 사람 저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 저거 아마 그 사장이 그 로비하고 검찰한테 로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왜? 두 가지가 딱 들어가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거쳐서 갈 때 이 사람들에게는 다는 아니에요. 검사라고 경찰이라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딱 오면은 내가 속해 있는 것은 지식인과 거기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그러한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없는 사람, 진짜 내가 야 운전하는데 졸리고 그래서 내가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근데 당장 가지고 있는 동전은 없고 그래서 근데 옆에 동전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이거 갚으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가져가서 이렇게 했는데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실험실에서 그 일하면서 실험실 볼펜 쓰고 뭐 펜 같은 거 뭐 이런 기자재들 쓰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 주머니에 넣고 그냥 온 적도 많아요. 그럼 저도 다 횡령죄에 들어가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지금 와서는 그거를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뭐 증명이 돼 버리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를 놓고 두 개가 딱 들어가면 이 그 기관과 그러니까 이 조직과 그다음에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더 인정을 해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제로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논리적 사고. 판단을 하는데 내가 이 판단을 하고 내가 그 검사로서 이 사람들의 죄를 뭐 흔히 하는 얘기로 검사는 피해자를 대변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호사들은 피해자를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측을 이제 대변을 하는데 검사들도 사실상 피해자를 대변을 하는 거예요. 아,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의뢰인을 대변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요건 얘기가 잘못됐는데 검사는 피해자를 대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국민이면 국민을 대변하고 피해자가 살인의 피해자면 그 살인의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이 사람들을 대변을 해야 되는 그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왔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판사, 검사가 실제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권력 체계와 지식과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력이 발달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은 이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실제 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고소하고 뭐 고소인가 아무튼 하고 고소하고 그다음에 판사는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사고력이 발달한 게 아니라 지식과 기술에 매달려 가고 시험을 통과해서 돼 가지고 그 자기를 인정해 준 그 단체가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오느냐 딱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딱 놓고 보면서
나와 비슷한 부류인지 아니면은 피해자가 뭐 나와 비슷한 부류라면 잘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판검사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진짜 저희 온갖 모든 신경을 다 써가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일반인들이라면 얘 그렇게 별로 소중하지 않아. 얘는 나랑 비슷한 부류인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죠? 동변상련인가? 이런 것들처럼 그쪽에 더 기울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쪽은 봐주려고 해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기운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이재명님 같은 경우, 그 대통령은 사실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직책 지금은 대통령으로 하니까 그 이재명의 그 인간 이재명을 놓고 얘기하니까 이재명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볼게요. 이재명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무슨 저희 뭐죠? 이 사람을 좀 많이 그 이것저것 엮어가면서 그 고소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했었다라고 하고, 이게 사실상 전부 다 좀 그 조작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저는 검사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 이재명님은 제가 알기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릴 때 그 힘들게 살다가 검정고시 나오고 대학도 이 인류 대학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판검사에 들어가진 않았죠? 변호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조직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조직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다라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 하죠? 이재명을 죽여야죠. 예.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쿠데타라고 하는 걸로 군부를 통해서 이제 정권을 뒤집어 가지고 간 사람들은 군에서 권력을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군이라고 하는 단단한 이 받침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권력이라고 하는 이 인류대학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사관학교 통해서 사관학교 나왔죠.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도 사관학교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육군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 기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를 통해서 저 정권을 뒤집었죠. 그 상태로 유지했죠. 거기다가 누구죠? 전두환 이 사람들도 결국은 군이라고 하는 거를 등에 업고 그런 식으로 갔죠. 그러니까 다 권력과 기관이 받쳐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의 제 자녀다 보니까, 딸이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탄탄한 그 구도가 받쳐주죠. 이명박이라고 하는 이명박 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라고 하는 한국의 굴지의 회사라고 하는 그 단단한 기관에 거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이 최고라고 하는 회사라고 하는 그 단체의 그 과정들이 받쳐주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지금 이재명 이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무슨 연관이 있나?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왔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문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한 경우가 생겼겠죠? 네. 이게 지금의 현실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제가
정확하게 그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내부에도 이제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도 있었네요. 문재인 님. 예, 문재인 뭐 이재명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름대로 똑같은 권력의 형태가 생겨서 얘는 뭐 문재인 쪽, 얘는 이재명 쪽 이래가면서 이게 나뉘어서 또다시 갈리게 될 거예요. 여기에 노무현파, 또 그 김대중파, 이것도 암암리에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그 갈림길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워낙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님이 이 사고력이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뭉쳐서 그 사고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지만 일단 권력이 뒤집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있는 균열이 다시 벌어져요.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역사를 보면 그랬고 제가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들을 겪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들이 하는 게 뭐냐? 인간의 두뇌가 발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가면서 지금 주식 시장이 뜨겁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실제 내부에서 벌어지는 그거는 기술과 그 지식에 의존한 발달이에요. 두뇌 발달이 아니라. 그래서 이재명 님이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잘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안 되던 거를 바꿔가면서 되게끔 만드는 데서 잘하는 거지. 진짜 시험 때는 이게 평준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돼가면서 더 이상 어떻게 갈 길이 없을 때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두뇌 능력이 발휘가 되느냐를 봐야 이 사람의 진짜 능력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 사람 두뇌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다만 제가 예측하는 건 쉬운 길을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왜냐? 일단 중점을 두는 게 지식과 기술에 의존한 그 하나의 그 타겟책으로만 집중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균열이 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서로가. 왜? 두뇌가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앞서서 윤석열 님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지식과 기술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뛰어날지는 몰라도 실제 생각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가는 이런 사고력이나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나와 있는 결론들을 놓고 보자면 그런 상황, 그런 것이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균열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대부분은 이 사람들의 사고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라 하냐면 제가 본 뉴스에서 본 걸로는 사고력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도 여전히 기술과 지식으로 어떻게든 접근하면서 지식을 찾아놓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찾아갈지 그거를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열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균열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균열이 벌어질 때 그 핵심은 뭐냐면 쟤는 문재인파, 얘는 이재명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예전 그 노무현 님이 죽었을 때 보면은 큰 별이 졌다 뭐 그랬던가 뭐 아무튼 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던 길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추앙하면서 막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누구죠?
유시민 이 사람이 노무현 재단 뭐 이사장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를 뜻하느냐?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소문이 나도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 그냥 좀 일반적인 얘기로 하자면은 똘마니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네. 왜냐? 노무현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 얘기는 유시민도 사고력이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그나마 좀 달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와 분석, 지식들을 여러 개를 놓고 비교와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들을 찾기 때문이지, 이 사람 자체가 새로운 그 지식의 창출하는 그러한 사고력까지 지니지는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뭐 이 똘마니가 좀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똘마니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사람의 그런 거를 어떤 맥락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걸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똘마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노무현의 똘마니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가면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발달이 되질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라시대, 고조선시대 그 이전부터도 석기시대, 심지어는 석기시대, 철기시대 뭐 이런 데 가서 그때부터도 이런 경향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시대 뭐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이 비슷하게 벌어졌을 거라는 게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두뇌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뇌 사고력을 발달하지 않았다. 제가 단도직입적인 이유 하나 들어볼까요? 요거만 해놓고 마무리를 짓죠. 대략 2300년 전, 기원전이죠. 정확하게 기억 못하니까,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둥글다라고 하는 걸 찾아놓고 지구의 지름, 뭐 지름이든 반지름이든 반지름은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지름을 찾고 그렇게 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는데, 뭘 가지고 계산했느냐? 자기 살던 지역의 태양의 위치가 우물에 있을 때 우물 한가운데 딱 비쳤을 때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 갔더니 거기는 뭐 건물 같은 거에 그림자가 생겼을 때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그림자를 놓고 이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찾고 삼각함수라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 각도 이런 거 재가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도구가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고 측정하는 도구도 없었고, 뭐 측정하는 도구는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쟀겠죠. 그런 거 재고 뭐 했는데 다른 뭐 특별한 기기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 기원전이니까 말을 탔든 걸어갔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과 그 물체의 그림자와 그 길이들만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저희 지구의 둘레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똑같은 조건을 주어준다면 과연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편편하다는 개념이 팽배할 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고 반지름을 계산해낼 수 있으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낼 수 있는, 뭐 지구 둘레 반지름 나오면 계산하고 그림자 나오면 삼각함수 나오고 하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림자의 길이를 놓고 지구가 둥글다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과정,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사고력인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그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세요. 과연 가능한가? 안 돼요. 아마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뭐 보고 배워서 익혀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순수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찾아놓겠다라고 덤비면은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있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에라토스테네스 수준의 두뇌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뉴턴 아인슈타인을 이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개념을 창출해 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인간인들이 이야기하는 두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지금 한국이든 캐나다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그 트럼프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 당과 뭐 과거 그 뭐죠?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공화당 뭐 저 미국은 뭐 공화당 아무튼 여기는 뭐 그린 뭐 이래가면서 하는 이 수많은 당들의 안에서 벌어지는 거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뭐라고 보느냐? 개싸움이다. 동물의 왕국이다라고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고력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재명 님이 얼마만큼 사고력을 발휘하게 될지 미래에 발휘하면서 능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뛰어난 거 두뇌 능력을 갖췄다고 그 확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하고, 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권력이든 뭐든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요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에요. 간혹 그 사람들의 측에 서서 실제로 피해자면 피해자의 측에 서서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는 그런 개개인이 있을 뿐이지 조직에 충성하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결코 평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고력을 늘리는 거. 근데 문제는 사고력을 늘리는 공부 방법과 그 사고력을 그 찾아가는 그 체계적인 두뇌 발달 방법을 알고 있는 그 이제 기관은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이 펀더드 에듀케이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뭐 어디 세상 어디에서 본 적이 있으시면은 들고 와 보세요. 그러면서 야 민동필 네 말 저희 헛소리 하지 마라. 여기 이런 거 있지 않냐? 들고 와 보세요. 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한 내용 가지고 만약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들고 저 토의 토론 제가 볼 땐 그럴 때는 토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들고 올 거기 때문에 토론이 될 텐데 얼마든지 들고 오세요. 네. 저희 이재명 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일 없을 것 같고, 또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자기는 얘기하는 게 소통을 해야 된다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한다면서 막 열변을 토하던데, 제가 볼 땐 이 유시민 이 사람조차도 스스로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메일을 읽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연락을 받을까요? 그랬다면은 이 사람의 연락처가 공개적으로 뜰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연락처 공개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연락해 보려고. 안 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소통의 채널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는 너희들 필요 없어. 난 너희들하고 얘기 안 해. 내가 필요할 때 너희들한테는 찾아갈게. 내가 소통을 원하는 건 바로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이분법적 사고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안 그렇다면은 자기 저 이메일 당당하게 열어놔야죠. 그러고 누구도 와라, 소통하자, 얘기하자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안 하잖아요. 감췄잖아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제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사방에다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거는 자폐 부모들 때문에 이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자폐 부모 교육을 하면서 딱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사회적인 데서 오는 고통이 원래도 겪고 있는 고통이 있는데 거기다 덧붙여 놔서 억누르다 보니까 이 고통이 2배, 3배가 되고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좀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찾아가면서 이메일도 나름대로 보냈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이재명 페이스북으로 의견 받는다 그래서 그쪽도 보내고 여기저기 찾아서 하고 했거든요. 연락이 온 것이 한 군데라도 있는가? 없어요. 네. 제가 하다못해 대중화된 매체, 유튜브 매체, 제가 요번에 이 계엄 이후로 어떻게 알고리즘에 막 뜨게 돼서 보게 됐는 그때 처음 이제 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보는데 왜냐면 재미가 이제 없어지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적어져 가지고선 제가 안 보는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인가? 그거? 특히 이제 김어준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방향 속에서 하는 그걸 위해서 방송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좀 많이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저희 거의 안 보고, 네. 가끔 보긴 해요. 예, 가끔 보고, 그 다음에 매불쇼인가? 요거는 이제 최욱 이 사람이 워낙에, 이 친구가 워낙에 재미있어서, 근데 요즘 재미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예, 그래서 재미있어서 그냥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보이길래 하면서 가면서 이제 좀 다양한 주제를 다룰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자주 안 보게 되는데, 나름대로 저는 연결을 해 봤어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와요. 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자기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 자기들 나름대로 소통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 개소리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채널은 막아놨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기자들도 자기 이메일 연락처 오픈 안 해놔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파고들지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듣고 싶은 생각은 없다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소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뭐와 같으냐? 박근혜 예전 전 박근혜님이 대통령일 때 뭐라고 외쳤냐면은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사리사욕 채우는 사람들이 뒤에 있었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소통하고 우리는 정의롭게 공평하게 네, 헛소리라는 거죠. 저는 공평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모든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다못해 그 안에서 제작진이 있으면 댓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부처가 있으면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제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답은 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워낙에 이제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뒤쪽의 부분은 별로 들을 얘기가 별로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30분에 맞추려고 그랬는데 10분이 더 갔네요. 자, 이번 영상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